볼보 S90을 고민하시다가 이제 XC60으로 결국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, 제가 XC60을 최근 기회가 돼서 장시간 타보니까 그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. 오늘은 XC60의 장단점을 간단히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, 우선 세단을 고민하다 SUV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공간이죠. 제가 2열을 폴딩하고 52 사이즈 제 자전거를 실었을 때 바퀴를 안 빼고 한 대가 들어가고 1열 시트랑 바퀴 사이에 공간이 생길 정도로 넓어요. 이제 XC60 트렁크 용량이 483리터, 2열 폴딩하면 1430리터까지 늘어나는데 경쟁 차종으로 꼽히는 X3 1600리터보다 XC60이 2열 폴딩했을 때 작습니다. 하지만 체감상 XC60 쪽이 더 커 보였고요. 트렁크 활용도나 2열 활용도보다 2열을 폴딩했을 때 실용성이 더 좋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공간적인 부분은 S90과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. 하지만 승차감은 어쩔 수 없이 세단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.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S90을 1000km 가까이 시승차로 이제 탔었는데 역시 고급 세단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근데 그 느낌을 그대로 잊지 못하고 이 XC60을 타보니 어쩔 수 없는 코너링의 롤링과 에어 서스펜션 부재로 인한 방지턱에서의 딱딱함과 흔들거림은 있었고 이걸 X3와 Q5랑 비교했을 때도 근소하게 XC60 쪽이 좀 더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다시 공간으로 돌아와서 2열은 대형 세단인 S90이 훨씬 넓죠. 그렇지만 S90이 넓은 거지 XC60 2열이 좁은 건 아닙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2열 공간만 본다면 XC90이나 XC60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만약 2열 공간만 보고 XC90과 XC60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저는 XC60을 추천드립니다. 지금 저희 딸 둘, 9살, 7살이 탔을 때 다리 공간이 여유롭게 나오고요. 이 차의 지상고가 230mm예요. SUV 치고는 결코 낮지 않은 지상고인데 키 110에서 120 정도 되는 아이들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. 나머지 실내 디자인이나 기능들은 S90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렁크와 2열 폴딩했을 때 공간을 여유롭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XC60을 사셔야 합니다. 이번에는 이 차를 실생활 오너가 아니면 찾기 어려운 단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제한 속도 표시가 중앙 내비게이션에서만 나오는 건데요. 이 가끔 중앙 디스플레이가 먹통이 되거나 내비를 꺼놓고 익숙한 길을 갈 때 운전자 계기판으로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2열 썬블라인드가 이 가격대 자동차에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. 바로 다시 장점으로 가면 저는 이 차 소재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리어로드 그리고 곳곳에 아끼지 않은 가죽 소재가 이 실내의 고급감을 살려낸다고 생각합니다. 다소 클래식할 수 있는 이 레이아웃을 이런 소재에서 고급감이 커버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. 썬루프의 개방감도 이 차의 장점이죠. 또 오디오 볼륨을 활성화시키거나 시동을 켤 때 돌려야 하는 이 버튼들, 이 클래식한 느낌도 좋죠.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최근 볼보의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. 특히 내비게이션 디자인은 클래식하지만 안내 정확성, 특히 저는 S90 때도 그렇고 인터체인지나 갈림길에서 계기판 화면에 어디로 가야 할지 자세히 표시해주는 것, 이 디테일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.
또한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는 정말 팔방미인이죠. 여러분들 바우스 앤 윌킨스는 저음 영역을 잘 만들어내는데 이 스피커가 저음을 강조시키는 이유가 자신들의 목적인 웅장함, 중심적인 소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분명한 저음을 만들어서 스테이징을 만들려고 합니다. 이거는 바우스 앤 윌킨스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이자 헤드폰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스피커 두 개로 해석하다 보니 저음을 통해 스테이징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음향식 스피커 스타일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제가 시승한 차는 이제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.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8,640만원, 가솔린 최고 트림인 7,400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1,200만원 비싼 겁니다. 일단 연비가 이 구체적인 계산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무색할 만큼 너무 좋습니다. 이 T8은 전기로만 80km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로만 했을 때 연비를 책정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125가 나왔고요. 전기가 다 소모됐을 때 하이브리드 모드로는 전기가 가끔 개입하다 보니까 2급에서 믿기 어려운 20.4가 나왔습니다. 특히 T8은 중저속 승차감이 너무 좋고요. 고속에서 정숙성이 좋습니다. 사실 볼보 자동차는 변속할 때 특유의 소음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런데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전기 모터가 가끔씩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소음들이 좀 줄어든 느낌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민준이었습니다.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